안녕하십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길, 극기성 명상.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전번 시간에는 이론적인데 이제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론적인 것은 있긴 있어요. 또 우선 이제 수행은 반드시 방편이 있다는 것. 이 수행의 방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 지렛대를 이용하면 가볍게 무거운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방편이에요. 서울서 대구로 이동하는데 가장 빠른 그거는 비행기죠. 그죠?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빨라요. 그게 이제 방편에도 이렇게 훌륭한 방편일수록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 거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편이 있느냐 이러면은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 두고 걷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왜 하필 그런 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의식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잡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다 보니까 마음의 크기가 무한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늘구멍같이 작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사용해서 의식 공간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게 마음 거울이에요. 무분별히 마음 거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이 발바닥에 두고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고 걷는 거죠. 처음에. 제일 처음에 걷는 거는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걷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을 그다음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다 두고 걷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가면 두 군데 둘 수가 있어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망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발바닥에 또 의식 두고 그러면 망상이 생기고 이러면은 금방 의식이 달아나거든요. 달아나면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제자리 갖다 놓고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되면은 의식을 발바닥과 손가락 두 군데 두고 이제 걷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망상이라 잡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에 이제 의식을 두고 세 군데 두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한 공간을 이뤄요. 그냥 그것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방편은. 익숙해지면은 내가 어느 순간 의식을 발바닥 두 개만 해도 온몸이 다 보인다. 의식을 정수리 두 개만 해도 다 보인다 이러면 굳이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의식 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약을 썼으면은 병이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병이 나으면은 약을 끊어야 되잖아. 네. 그 약이 아깝다 또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도 방편이 있으면은 방편이 이제 그 효력이 닿았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기서 방편을 버리라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한 공간이 되고 이 사물과 한 공간이 되잖아요. 사물과 한 공간이 될 때는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의식을 예를 들어 산 능선에 턱 걸쳐두고 쉬는 거 하면 의식이 확 확장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죠. 이게 좀 익숙해지면 걸어가면서 사물과 한 공간이 될 때는 또 방편을 버려야 돼요. 의식을 멀리 둔다든지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방편을.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 자체의 크기가 원래 호흡같이 크다 하는 걸 나중에 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얘기하자면.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의식을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두고 이제 걷는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전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좋은 느낌이라든지 좋은 감정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의식이 한 공간을 이루게 되면은 대상과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들이 매 순간 변한다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아요. 자연스레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문화 속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은 좋은 느낌을 찾고 좋은 감정을 찾아요. 그게 자기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채워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좋은 감정이 좋은 생각들은 좋은 감정들, 좋은 느낌, 좋은 생각 이것이 이게 독이 차지를 않아요. 계속 그냥 밑바닥 독과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 말하죠. 그는 그걸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명상은 느끼는 명상을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느끼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느끼는 건 명상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 공간을 넓힌다 하는 것은 그런 그 감정이나 느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누가 이제 명상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명상을 배우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게 명상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느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느끼라. 느끼는 게 명상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느끼는 건 명상이 아닙니다. 느끼는 거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느낌을 추구하면은 싫은 느낌은 끝까지 배척할 것이다. 그럼 분노가 더 일어날 것이다. 좋은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이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고 무덤덤한 느낌 무지를 일으킨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경제적 손실도 옵니다. 국내에서 바람 소리, 좋은 바람 소리 찾아서 또 다녀야 되지. 또 뭐 파도 치는 소리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야 되지. 이제 안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물 건너까지 가는 거야. 느낌을 찾았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는데 느낌은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느낌을 아는 순간,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수행이 시작이다. 이래 봐요. 느낌은 감각이라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 공간을 계속 넓혀가면서 접촉되는 것을 그걸 같이 객관적으로 이제 비춰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객관적으로 안다 하는 것은 그걸로 비춰보고 있다는, 내가 그걸로 비춰본다 인식을 안 가지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 공간을 넓히는데 방편을 버려야 되는 것, 익숙해지면 버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끼는 건 명상이 아니고 오히려 느끼는 걸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명상에 들어가요. 극기성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선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몸의 기운을 알아야 돼요. 이 기운이 아주 상당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항상 명상하기 전에는 극기성 명상하기 전에는 예비 운동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해야 돼요. 자, 극기성 명상에는 이제 산에도 가거든요. 복잡한 도시도 걷지만 그러면은 이제 예비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예비적 운동을 좀 얘기를 하고
기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것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래 걸어가면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쓰러졌냐? 다리 힘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냥 쓰러져서 아무 다치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이 그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뼈가 금이 갈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집에서도 이제 이런 예비적인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방법이 이제 어떤가 하면은 간단한 방법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발목을 이렇게 풀어보십시오. 발목. 이건 누구나 다 하죠, 그죠? 간단하게. 자, 왼쪽도. 자, 됐죠? 자, 외나무 다리 서기. 자, 소림사 스님의 절 합장하고. 요건 다 하죠. 여기 잘 안 되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평형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 요 이제 달팽이 간 이상이 있다는 얘기. 다 반대로 바꾸고, 다 이렇게 다 하죠. 예. 그래 잘 안 되는 분 집에서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 균형도 잡히고 몸이 건강해져요. 자, 그다음 자리 바꾸고 또 이렇게. 자, 뒤꿈치를 살짝 들어봅니다. 그렇죠. 살짝 듣는 거죠. 자, 또 반대 바꾸고. 자, 살짝 또 뒤꿈치를 듭니다. 잘 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 이걸 왜 하는 뒤꿈치 들까? 우선 이렇게 외나무 다리 서는 거는 우선 이 발목을 돌리는 건 접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외나무 다리를 하는 거는 다리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평형 감각을 갖게 하는. 산행을 하거나 할 때 비틀거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는 발가락 끝에 힘을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얘기하죠.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고 이럴 때 돌뿌리에 이렇게 걸린다든지 뭐가 탁 넘었을 때 재빠르게 그것을 갖다가 자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평형 감각과 발가락 힘이 있으면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외발 서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허리를 또 돌려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돌리고 한 3바퀴씩만 돌리면 돼요. 시원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손으로 기지개를 쫙 펴십시오.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손가락 끝에 힘 줘야 됩니다. 예, 자, 한 번 더 손가락 끝에 힘 꽉 주고 쫙. 그 이거 손가락 끝에 왜 힘 줘야 되느냐? 이렇게 발가락 끝,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이러면 이 신경총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해보다 2, 3분 만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탁 하고 이제 걸어갈 때는 뒤꿈치에다 엄지 발가락이 딱 닿아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항상 그럴 때 뒤꿈치에 발 닿는 거. 여기에 신경 쓰면서 걸어가면은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 쉽죠?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예비 운동을 좀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몸에는 이제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왜 의식을 두고 걷는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게.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서 막 기고, 막 걸음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하행기라 그래요. 가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흘러내려가는 기운이 하나 있어요. 하행기,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하나 있어요. 상행기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생활하면서 생긴 기운들이에요. 몸에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죠. 배꼽하고 배 부분에는 등죽이라 하는 기운이 있어.
평등하게 머무는 기운. 그 외에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병행기, 두루 행하는 기운이 있어요. 병행기라 해서. 피가 심장에서 출발해가 온몸에 한 바퀴 돌 때는 몇 초 걸리느냐 하는 게 있어요. 30초 정도 걸려요. 30초 정도. 그래서 이제 3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온몸 기운이 도는 거죠. 피가 흐르는 건 기운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라고 그러는데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예요. 몸은 흙, 물, 불, 바람, 허공 5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흙의 요소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손톱, 발톱 이런 딱딱한 부분을 얘기하고 물의 요소라고 하면 피 같은 것, 불의 요소는 체온입니다. 차고 따뜻한 것.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이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람 요소가 하행기, 상행기, 등주기, 그 다음에 전체 피가 흐르듯이 온몸 흐르는 병행기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가슴하고 정수리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이 있어요. 지명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기운이 있는데 손발이 찬 사람이 있고 배가 찬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걸어갈 때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손가락에 두고 이렇게 두 군데 동시에 두고 걸을 수만 있다면 손가락, 발가락 차은 기운이 없어집니다. 예. 배가 찬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요 배꼽에 의식을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발바닥과 배꼽에만 의식을 두고 걸어가면 배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거는 무슨 원리냐 이러면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를 막 돌리고 이러면 안 돼. 몸이 다 상해요. 얘기한 기공사면처럼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끝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손가락 끝에 의식 두면은 기운이 손가락 끝으로 가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건 지가 알아서 기운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온몸에는 5가지 기운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계속 걸으면은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은 어때요? 망상이 안 일어나. 의식이 머리에 있어 망상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이게 평온한 상태에 걸어갈 수 있고, 이제 손가락 끝에 두 군데 두고 있으면 그만큼 의식 공간이 넓어지죠. 그럼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배꼽에도 두고 걸으면은 배도 따뜻해질 것이다. 혹시 저게 막 늘 머리가 아프고 눈이 이렇게 자꾸 감긴다든지 이런 축축 처지는 분이 계시면 의식을 정수리에 두고 그러면은 또 달라집니다. 발바닥에 의식도 동시에 정수리 두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깜빡이 감기등이 쫙 올라가고 미간이 피해집니다. 여기 쫙 피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니. 그 다음에 요 가슴에 맥히등이 여기 뻥 뚫릴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 정수리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안 그래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의식을 두기 어려운 거죠. 거의 대부분 감각을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꽃 한 송이가 딱 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의식을 두고 걸어가면 돼요. 그럼 배꼽도 그러면 잘 모른다 이러면은 배꼽에는 콩알이 하나 딱 박혀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그럼 거기 의식을 딱 두고 걸어가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몸에 이제 기운하고 관련된 배꼽이 두는 거는 등주기죠. 발바닥에 두고 하는 건 하행기를 돕는 거. 발바닥, 손가락, 이 정수리 두고 하는 병행기 두루 행하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수리만 두고 하면 상행기 위에 기운이 올라가게끔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행기라면 말하는 거라 생각하는 게 아주 원활하게 되고, 하행기가 발달하게 되면 걷고 앉고 배설 하는데 좋아지고, 그 다음에 등주기가 좋아지면 배가 늘 따뜻해 소화가 잘 되고, 얘기하자면 병행기 같으면 온몸이 아주 균일하게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좋단 말이에요. 가볍고. 그래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몸의 기운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다.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식을 처음에 발바닥에 두고 계속 걷는 거죠. 일상생활 집 주변에 걸어도 되고 방 안을 걸어도 되고 뭐 운동해 많잖아요. 첫 번째는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행기 기운이 좋아지고 이런 무릎 굽힌다든지 앉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지죠. 이런 이제 빨리 걸어도 돼요. 요즘은 좀 보폭을 조금 더 길게 좀 빨리 걸으라고 이렇게 하대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을 발바닥 안 벗어나도록 하면 진짜. 근데 요즘은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발바닥에 의식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샷디를 하면 좋잖아요. 몸도 건강해지지만은 정신 건강에도 의식도 명료해지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몸 건강을 위해서 걷지 말고 의식이 발바닥에 두고 빠르게 걸으면 좋다 이기죠. 훨씬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된다 싶으면 이제 의식을 발바닥 손가락 두 군데 두고 이제 걷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걸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 그냥. 그렇지. 그래도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손가락을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감각이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은 발바닥과 손가락 두 군데 의식을 동시에 둘 수 있어요. 감각이 있는 건 의식 두기가 쉬워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건 어떤 원리냐 하면 염불을 할 땐 염주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앉아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온갖 망상이 다 끼어들어. 그럴 때는 얼른 염주를 가져가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딱 부르면 망상이 훨씬 줄어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 굴릴 때마다 여기에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의 의식이 가기 때문에 망상이 줄어드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되면은 이제 세 군데 두고, 되면 배꼽에도 두고, 네 군데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되면은 이제 이 온몸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마음 거울이 생겼구나. 마음 거울이 생기는 거는 이제 육안으로는 모양과 색깔밖에 못 봐요. 그렇잖아요? 모양과 색깔밖에 못 보는데 마음이 눈이 생기면 뭐가 보이느냐? 느낌, 감정, 생각 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다 이 숙달되면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방편을 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항상 걸어갈 때 겉모습은 안 보여요. 사람 저분이 수행하는지 아는지 모른다 이게야. 그렇지만 의식을 그런 식으로 날마다 훈련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대화하면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대화도 가능해지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되는 거야. 그럼 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온몸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비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뭔가 한 공간 대기 경선입니다. 뭔가 한 공간 대기 경선으로 무분별 거울 드러내기 제목이 그래요. 제가 이걸 다 얘기 못 하겠는데 여기에는 적어도 경환공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중에서도 경단계에서도 경단계 익히기, 환단계 익히기, 공단계 익히기, 화단계 익히기 그러거든요. 그런 경단계 익히기는 텅 빈 거울, 환단계 익히기에는 지혜 거울, 공단계 익히기는 이제 깨달음의 거울, 화단계 익히기는 이제 스성의 거울 그런 거거든요. 이 4가지 거울 익히기거든요. 경단계 안에 이 4가지 거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경환공화가 있는데 경단계 중에서도 텅 빈 거울 익히기이고 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경단계의 텅 빈 거울 익히기 안에는 행경선이 있고 자아경선이 있고 심경선이 3가지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행경선 걸어가면서 자아경선 앉아서 산에 가서 앉아서 할 때도 뭐 많게는 1시간이지만 짧게는 한 10분씩만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산에 간다 그다음 좀 멀리 좀 걷고 이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경선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 행경선 지금 이야기하다 말았죠. 이런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코스는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첫 번째 코스까지 가요. 두 번째 코스는 이제 발바닥, 손가락 두 군데 의식 두고 두 번째 코스로 가. 세 번째 코스는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에 두고 세 번째 코스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코스는 배꼽에도 두고 하면 네 번째 코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익히기는 첫 번째 코스는 두 번째 코스는 관계없이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게 걷는, 그것이 되면은 이제 발가락, 손가락 두 군데 두고, 이게 익히게 되면 이제 세 군데 두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자기 이제 이때까지 마음이 감각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마타라고 그러죠. 사마타 수행은 집중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극기 명상, 극기성 명상 중에서 사마타, 처음에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정수에 두고 걷는 게 상당히 좋다. 이제 가다가 이제 보면은 이래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벌럭벌럭 건다고.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저게 가야산 뒤편에 가면 만물상이 있어요. 경치 괜찮아요. 근데 그 올라가다 보면은 심장 쉼터라는 게 있어요. 심장 쉼터. 심장이 막 이럴 때 쉬어주라고. 그런 게 심장 쉼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이 막 뛸 때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앉아 있거나 서서 이 심장 뛰는 걸 지켜보는 거죠.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서 그냥 지켜보지 말고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 걸, 이게 일어나고 사라진 발생과 소멸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켜보면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이파사나식, 그러니까 지혜를 근거로 한 마음심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 빨리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비달마에 의하면은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해서 활동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내 심장이 벌렁벌렁한 지켜보고 있으면은 심장이 빨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빨리 안정이 된다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어나고 사라져도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음을 보면 더 좋아요. 심장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 자치 없음을 계속 보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는. 발바닥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발바닥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벌써 걸어가면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어요. 딱딱한 감각이든 부드러운 감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각이 따라가지 않는, 그다음 감정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늘 자기가 평온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온 상태를 가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아주 내도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도 수행하면 다, 왜 전부 다 심리적인 문제야. 전부 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앉아서 보면 쉬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좀 되면 이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발가락, 손가락 두 군데 의식 두고 심장 뛰는 걸 보고. 그럼 전체를 보면서 심장 뛰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마음이 더 빨리 안정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의식을 두고 하는 거는 사마타를 근거한 마음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쉬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가다 보면 이제 또 마음을 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두 번째 가서 딱 쉴 때는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 심장이 그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더 높은 데 올라가는데 또 심장 뛰는 게 급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 아예 심장 뛰는 아무 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못 보는 정도.
그래 하여튼 아주 미시하게 그러면 아주 효과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쉬는 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탁 써가지고 뭐가 보이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산에 있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소리를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느낌이 또 느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뭘 알려고, 저거 무엇이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알미 대상이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면 들린 대로 그냥 듣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인 대로 느끼고, 알미 있으면 알아차릴 대상이 있으면 그냥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듯이 탁 꺼버려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거는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어떤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반응하는 의도예요. 그걸 상카라라 그러는 거죠. 상카라. 다른 말로 하면은 형성력 이렇게 하기도 의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도 누구 대화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뭐 알려는 마음이, 보려고 하는 마음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상대가 뭘 얘기하면은 내가 반응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요 반응하는 것에 딱 그치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내 감정 붙이고 생각도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새롭게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형성력이라 하는 그런 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상대는 A라 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느 뜻 A라는 말을 안 듣고 B로 듣는 경우가 많지. A라가 딱 오면은 거기다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가 B로 들어버린다. 사람은 항상. 그렇게 듣는 게 상카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형성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그게 선악의 문제가 딱 들어가면 업이 돼버린 거죠. 까르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쉬는 것은 뭘 쉬는가 하면 상카라를 멈추고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시키려는 의도를 멈추고 쉬는 거죠. 그거 쉬면 뭔가 하면 다 쉬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요거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의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TV 보면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도 그냥 보기, 그냥 듣고, 그냥 느껴요. 그냥 알아차리지,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스위치 끄듯 탁 끄는 연습하는. 시간은 얼마? 길어도 1분 정도. 짧게. 길게 하면. 그래도 좀 되면 한 번 더 하고. 뭐든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수행하는 거는. 주수행은 걸어가며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으면서 의식이 발바닥에 안 벗어나도록 하는 주수행이죠. 좀 되면 손가락에 두고 정수리에 또 세 군데 두고 걷는 거. 이게 주수행이지만 휴식할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누가 막 화를 내고 막 육박지르도 수치 딱 꺼버려. 그런 이야기에 딱 꺼버려.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걷기선 명상은 특징이 뭐냐?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방어하느냐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미리. 그 다음에 이제 가다가 이제 소나무 숲이라든지 이래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딱 앉아가 명상 딱 하는 자경선을 하는 거예요. 자경선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우선 순수 이빠사나라는 방법을 알려 드리죠. 이 경선하는 건 걷기선 명상하는 사마타와 이빠사나 통합 수행하는 방법인데 통합 수행을 하지만은 자경선은 순수 이빠사나가 들어가요. 이게 순수 이빠사는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딱 앉아가지고 의식을 저 산능선에 의식을 탁 걸쳐두는 거예요.
얘기하죠.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딱 걸쳐두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의식이 쫙 펼쳐진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시간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길어도 한 1분. 길게 하지 말. 그리고 이제 숨을 딱 들으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척추는 곧게 세워주고. 딱 이렇게 한 1분 정도 있다 쉬었다가 눈을 천천히 감는 거죠. 눈을 감으면 의식이 쫙 펼쳐지는 게 안으로 쫙 거둬져 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마음은 펼칠 수가 있고 거둘 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경계가 분명해지면 일상생활도 누가 막 대화를 하고 하다가 화가 나고 이러면 자기 마음을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 펼치고 거두니 분명해지만 방법을 안 하지. 그렇게 하다 눈을 딱 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수 입반사나 수행을 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못 보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 아주 좋은 감정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즐거운 느낌은 좋은 감정이 계속 머무러 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추구를 하지만은 결국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추구를 하면서 일생을 다 보내는 거야. 일생을 다 보내니까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 얘기. 즐거운 느낌과 좋은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잖아요. 발생과 소멸이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짐. 그걸 보면 이게 붙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참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감각에 놀아나거나 감정이 놀아나지 않는데 감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일어나든 마음의 평정 상태를 줘요. 그만큼 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행복은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쉽게. 궁극적인 행복은 불사 죽지 않는 것.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전에도 그는 이런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걸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코 호흡을 보는 거죠. 코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오는 거는 생기는 거고 나가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숨을 지켜보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몇 차례만 봐. 한 1분부터 10분 정도만 봐라. 더 이상 보지 말고. 늦어도 1분, 8번까지는 괜찮아요. 막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코 호흡은 거칠잖아요. 그 다음 배 호흡 보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요건 좀 미시해요. 그것도 이게 보면 들어갔다 나갔다 볼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훈련인 거예요. 얘기하자.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라든지 이런 감각에 있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감각은 미시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참 보다 감각이 있긴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좀 보다가 안 보이더라도 쭉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코 호흡으로 배 호흡으로 또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한 두 번째 갈 때는 코 호흡이 이렇게 거칠지 않고 아주 미세해져 있을 거예요. 배도 그만큼 천천히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계속 지켜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는 훈련하는. 이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빠사나예요. 나중에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만 있으면 코 호흡, 배 호흡을 안 봐도 돼요. 그거 버려버리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만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고 이거 해보니 너무 막 늘어 터졌어 지루하다 이런 사람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인도 달람살라에 한 1년 산 적이 있는데 그 위에 고행가 이빠산다 선센터가 있어요. 어느 학생이 거기에 1박 그러니까 10박 12일을 하거든. 거기는 하면은 그 딱 갔다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빠사나는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 이빠사나는 좋긴 참 좋은데 지루하다. 이래.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같은 반복된 계속 보니까 지루하죠. 그런데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면 그나마 덜 지루하지만 안 보이는데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앉아가지고 만일에 기에 도저히 안 되면 의식을 역시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배꼽 네 군데 두고 딱 지켜보게 해요. 이건 사마타예요. 그래서 전체 다 보이는 훈련. 이거 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코호흡, 배호흡 이걸 해도 상관없어요. 이는 이제 병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행경성, 그다음에 이제 심장 뛰는 것, 이건 이제 보면서 쉬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의도를 멈추는 심경성, 그다음 자경성 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다 같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여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서로가 그걸 하는 거죠. 뭐라 해야 되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소감 나누기, 어떤 거 경험 나누기. 만약 거기에 이제 리더자가 있거나 그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감 나누기를 하면 좋아요. 얘기야. 그러면 저분도 내 경험을 했구나. 이러면 이제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잖아. 정보를 교환하는 데니까 그런 게 좋고, 그거 없어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 그런 거 안 하고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집에 혼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끝나면 딱 합장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합장하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따라 하세요.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해보십시오. 예. 자,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초생달이 둥근 달이 되듯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때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얘기했고, 이것만 잘 하더라도 여러분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이다. 자,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리마을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명상을 하나 더 보태면은 이 걷기 운동에서 걷기 명상이 되거든요. 예? 좀 더 깊어지면 걷기선 명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일상생활 명상은 행복하고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이고 방어하는 것도 되고, 이 걷기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공동체라는 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평등하다는 부분과 전체가 평등하다 하는 이치도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문제, 파괴적인 현상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나한테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걷기선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네.